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메타뷰, 메타버스 인터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 ABC의 총괄 리더를 맡고 있는 임주영 리더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랩의 블록체인 회사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네. 본인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저는 서강대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비즈니스 석사 1기의 임주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랩의 자회사인가요? 안랩의 블록체인 기반의 자회사이고요. 작년 4월 1일 날 창립했습니다. 저는 안랩에서 한 15년 정도 보안 제품에 대한 기획과 신사업 기획 같은 일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2017년도에 가상자산 쪽 광풍이 불 때 신사업의 한 분야로 검토를 하다 보니 보안 분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블록체인 분야를 계속 좀 스터디를 했던 것 같고 신사업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자회사 설립까지 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자, 5년의 검토 끝에 자회사까지 설립을 했다면 구체적인 프로덕트나 서비스 하나 정도는 잡고 설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웹3 월렛, ABC 월렛이라는 제품이 저희의 제품입니다. 뭐 보통 우리가 지갑 중에 명품 하면 뭐 루이비통, 구찌, 샤넬 뭐 이런 건데 갑자기 안랩에서 지갑을 만든다? 이제 일반 이용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안랩에서 어떤 지갑을 만들까 대단히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물리적으로 손에 쥐고 다니는 지갑 안에는 신분증, 학생증, 뭐 현금뿐 아니라 뭐 신용카드들 여러 인증 수단에서 결제 수단까지 다 담고 있는 게 지갑이거든요. 맞아요. 지갑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로 일부는 옮겨가기도 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돼서 디지털 영역 안에서 나를 증빙하는 수단이 담기는 어떠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웹3 세상에서 보안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라는 부분들 좀 회사와 연관지어 생각을 하다 보니 지갑이라는 분야가 안랩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이고 사용자들에게 디지털에서의 좀 편의성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서 쓰기 쉽게 복잡도가 없는 그러면서도 보안성이 강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출시하게 된 지갑이 웹3 지갑입니다. 네. 저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15년 정도 보안 기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어떤 핵심 임원까지 올라가면 다시 공부하러 대학으로 돌아오기가 현실적으로도 좀 빡빡할 것 같아요. 메타버스 또 전문대학원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경력이 쌓이면서 실전에서 쌓인 난리지들은 사실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좀 더 견고히 다져줄 학문적인 부분들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기는 했었는데 블록체인 분야에 뛰어들면서 산업과 학문이 또는 정책과 이 모든 분야가 한 번에 같이 움직여줘야만 발전 가능한 분야가 아닌가.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데에 한계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저는 여기에 심지어 워킹맘인데 이 아이가 8살 무렵부터 로블록스를 하는 걸 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도대체 친구 만나러 핸드폰을 킨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친구와 교류를 하는 것도 아이러니했었고 이 다이나믹하고 게이밍 요소가 많은 곳 안에서 소셜을 찾는 아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회사들도 좀 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됐고 세상이 굉장히 큰 길목에 서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질적인 산업에 한번 반영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좀 컸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인터뷰할 때 정말 신입사원 처음 인터뷰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긴장하고 떨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다행히 선택해 주셔서 아주 훌륭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 성장 내지는 확장을 경험하고 있나요, 실제로? 프로덕이라든지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좀 많이 생겼고요. 기획론이라든지 뭐 정책과 산업, HCI 분야의 다양한 논문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 그동안 감에 의존한 비즈니스를 진행하지 않았나. 베이스를 많이 다지는 시기가 됐고 또
여기 오신 분들 보면 학계에서 내노라 하시는 그렇죠. 쟁쟁한 인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과 원으로 만나서 함께 하다 보니 거기서 얻는 시너지도 굉장히 커서 보통 우리가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수업을 교수님으로부터 듣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과거에는 그게 맞았죠. 특정한 지식 체계를 전수받는 게 수업이었고 교육이었는데 지금 메타버스와 같은 현상들은 사실 실시간 진행형이거든요. 저조차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안개 속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역량 있는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게 수업이 아닌가라고 저는 사실 재정의를 해요. 함께하는 프로젝트들, 함께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값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들이 그간 쌓아오셨던 난리지들을 전달받는 것도 큰 과실인데 더 나아가서 새로 나오는 기술들, 새로 나오는 회사들, 교수님들 인사이트 기반으로 학생들의 산업에서의 생생한 경험 기반으로 연구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알차게 지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도 아이한테 학교에서 배운 것들 얘기를 해주고 하다 보니 이제 저희 아이는 용돈을 이더리움으로 달라고 하는 경제까지 네, 올라가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안에서의 경험들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부분에도 기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분야가 다오, 네. 탈중앙화된 자유화 조직이 앞으로 메타버스 안이 되었건 물리적인 세상이 되었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오를 저희 ABC에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창업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다오 그 자체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분산화된 권력의 스스로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들, 이들의 요구를 회사가 어떻게 수용하고 또는 대응해 나갈 거냐가 메타버스 시대에 누가 경제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다. 이 대학원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다. 한 단중기 정도의 목표점, 본인 스스로의 어떤 비전을 듣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경영대학원이라든지 기서치를 하다가 메타버스 대학원 공고를 딱 보는 순간 모험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몸에 약간 배어서 그럼 뭐 박사까지 쭉. 아, 네. 그래서 10시에 일과가 끝나면 뭔가 하루가 뒤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연구를 하면서 다오 분야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저의 노후도 제가 노후에 다오에서 20대처럼 일할 수도 있잖아요. 네. 메타버스 안에서 힙하게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회사를 잘 이끌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걸 넘어서서 메타버스 안에서의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메타버스가 좀 더 실생활에 가깝게 다가올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의 시대의 유일한 생존 방법은 끊임없는 학습이다. 학생들에게 늘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10시 학업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뭔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우리 임주영 리더를 만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공부에 주저함이 없다. 그런 열정으로부터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